광주시의회가 연일 파행을 빚으면서 민선 7기 광주시정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광주 지역위원장 후보를 단수로 추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김대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시의회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정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일단 지금 이용섭 시장이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경제부시장을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개방령 직위를 통해서 공모를 해왔는데 이 기간이 약 2달가량 소요가 되니까 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 명칭도 경제부시장에서 문화경제부시장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행정기구 조례상 이거를 명칭을 바꾸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회가 저렇게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 당연히 광주시에서 원하는 일들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막 민선 7기가 시작돼서 광주시나 시의회가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개점 휴업을 하고 있으면 뽑아준 시민들이 좀 손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두 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네. 그 개인도 보통 일주일 정도 휴가를 다녀오면 일들이 밀려 있잖아요. 네.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나 150만 광주 시민들의 살림을 책임지는 23명의 의원들이 이 일을 안고 멈춰버리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쌓이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조직을 새로 만든다거나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이걸 정지가 된 상태예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월에 뽑아줬는데 이렇게 개점휴업을 하면 시민에 대한 배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빨리 스타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후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수로 추천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해주시죠. 네, 지금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어요. 네. 8개 지역의 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경선 이걸 전혀 하지 않고 단수로 추천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지난해 지역위원장을 했던 분들이 그대로 했는데 지방선거가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시의회 파동도 보면서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그대로 8명을 공천했다는 거. 두 번째는 민주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내 문제이잖아요. 네. 단수 추천이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압승하면서 등골이 싸늘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열린우당이 국회에 가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때 무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선거 이후에 정당, 집권 여당이 잘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열린우당이 망했고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정권을 내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좀 잘해줬으면 쓰겠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계속 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를 했고 면접을 하고 경선하면 돼요. 물론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지만 이런 민주적인 기본적 시스템을 전혀 무시했다는 것은 당연히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심사비인데요. 이것도 예. 좀 안 돌려주고 낼름 먹었어요. 아, 네. 돌려주지 않았나요? 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도 심사비가 300에서 500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면접을 하지 않고 단수 후보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비를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8개 지역위원장이 신청하는 분들이 100만 원씩 냈고 심사를 받는데 면접도 안 오고 경선도 안 할 거면 그 돈 돌려주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때 원팀 하나의 팀을 강조를 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선거 때와는 구호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선거 때도 사실 이 말이 맞지 않다고 봤어요. 네. 단체장과 의원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원팀이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이라고 손들고 사진 찍었는데 당선되자마자 자리를 놓고 언제 우리가 원팀이냐 듯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시의회 파동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이번 주부터 새로 이제 개원을 한다는데 시작한다는데 사과 반성문부터 내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지 또 우리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